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상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존재해 왔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종교와 철학, 그리고 초기 현대 물리학의 언어를 빌려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답은 언제나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완벽한 비어있음, 즉 절대적인 무가 존재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빛도 없고 물질도 없으며 그 어떤 미세한 움직임조차 허락되지 않는 완벽하게 고요한 침묵의 상태를 우리는 우주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채널 우주이론이 던질 질문은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위대한 양자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물리 법칙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파인만은 늘 대중에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제들 속에 실은 자연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고요. 빅뱅 이전의 완벽한 무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의 직관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방의 모든 공기를 빼내고 모든 전자기파를 차단하며 온도를 절대 0도까지 낮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은 진정으로 비어있는 공간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흔쾌히 그렇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현대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가장 경이로운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던 존재와 무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빅뱅 이전부터 영원히 들끓고 있었던 기묘한 한 티입니다. 양자 거품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이 기억하는 빅뱅의 이미지는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고 무한히 뜨거운 점 하나가 폭발하며 물질들을 사방으로 뿜어내는 그림입니다. 마치 텅 빈 전시장 한가운데서 시한폭탄이 터지듯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 시각적 이미지가 완전히 틀렸음을 선언합니다. 이 잘못된 이미지로부터 그렇다면 폭발이 일어나기 전 공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라거나 그 이전에 시간은 어떻게 흘렀는가라는 오류에 가득 찬 질문들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적 현상을 직관에 의존해 해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의 관계파레이 쓴을 사내가 빅뱅은 공간 내부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 자체의 탄생과 팽창이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 폭발의 중심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점이 동시에 중심이었으며 모든 좌표가 사방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의 표면에 점들을 찍어두고 풍선을 불면 어떤 특정 점이 중심이 아니라 표면의 모든 점이 서로에게서 동시에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무한한 공간을 먼저 상상해 두고 그 안에 우주를 집어넣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은 물질이 존재하기 위한 배경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물질의 질량에 의해 휘어지고 늘어나는 유동적인 물리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빅뱅은 존재하지 않던 공간이 최초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우주는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배우가 되어 팽창하고 춤추는 무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무엇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을까요? 물리법칙 자체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공간의 기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상식이라는 안락한 의자에서 지석 한 장 낯설고 기이한 양자 세계의 규칙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공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빈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양자 역학의 눈으로 이 진공을 극도로 확대해 들여다보면 그 고요해 보이던 공간은 사실 분노하듯 맹렬하게 요동치는 거품의 바다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자연은 그 어떤 물리량도 완벽하게 고정된 값으로 확정해 두는 것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만약 우주에서 가장 차갑고 완벽한 진공이 존재하여 그곳의 에너지가 정확히 0으로 고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브로우리의 정지르 장면으로 유배됩니다. 특정 공간의 에너지 값과 시간의 흐름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정확히 0이 되는 순간 물리 법칙은 붕괴합니다.
자연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가 극도로 요동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간의 간격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흔들릴 수 있는 폭은 무한히 커집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인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이 이 요동치는 에너지와 결합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공 속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질량을 가진 입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입자들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키기 암거이추 의해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동시에 탄생합니다. 이를 쌍생성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우주 공간의 찰나의 순간 동안 나타나 존재를 주장하다가 다시 서로 충돌하여 순식간에 빛의 형태로 소멸합니다. 이를 쌍소멸이라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신기루 같은 입자들을 가상입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끓는 물 밑바닥에서 쉼없이 솟아오르는 미세한 거품들처럼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믿는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번씩 탄생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 인류의 기술과 정밀한 실험을 통해 증명된 냉혹한 대자연의 실체입니다. 아무런 전하도 띄지 않는 아주 얇은 두 금속판을 나노미터 수준으로 가깝게 배치하면 외부에서 어떤 힘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판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주환 사이의 좁은 공간에는 긴 파장을 가진 가상입자들이 생성되기 힘든 반면 판 바깥쪽의 넓은 진공에서는 다양한 파장을 가진 가상입자들이 무수히 생성되어 판을 이마이 른시에 앉은 시간이 한개 돌리들기 이를 카시미르 효과라 부르며 진공이 결코 비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양자 요동과 가상, 입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계산하기 위해 물리학 역사상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도구인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창안해냈습니다. 그가 그린 선들과 파동들은 실상 우리가 이 다이보리아 안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입자들의 일시적 춤 사이를 기록한 악보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빅뱅 이전의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까요? 우주의 물리 법칙이 시공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다면 빅뱅 이전의 공간 역시 이 맹렬하게 들끓는 양자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텅빈 우주적 시작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도 그 끝에 도달하는 것은 무가 아니라 더 깊고 촘촘하게 들끓는 양자 역학적 에너지의 바다였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가 태초의 혼돈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빚어낸 거품들이야말로 바로 우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만약 양자 진공이 항상 요동치고 있었다면 왜 그 수많은 진공의 거품들 중에서 유독 우리 우주를 만들어낸 거대한 빅뱅은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처럼 보일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상전이라는 개념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에서 얼음이라는 고체 상태로 형태를 바꿉니다. 이때 물 분자들 사이에 구조적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초기의 진공 역시 다양한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가짜 진공과 진짜 진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산꼭대기에 파여 있는 작은 웅덩이에 거대한 바위가 머물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바위는 현재 웅덩이 안에 갇혀 움직이지 않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매우 안정되어 보입니다. 이를 가짜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상은 산 아래의 평지인 진짜 진공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적 위치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상태인 이것입니다. 우주가 탄생하기 직전의 태초의 진공 상태는 바로 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포한 채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던 가짜 진공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양자 역학적인 임의의 미세한 요동에 의해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가짜 진공이 진짜 진공 상태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진공의 형태가 변화하며 갇혀있던 막대한 에너지가 시공간 자체를 향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주를 찰나의 순간 동안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시켰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아기 우주는 단숨에 은하계를 통째로 삼키고도 리락에저 파그레슨 바타이르 감진득 하이도니 비다지요 요피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발적 대팽창을 인플레이션 이론이라 부릅니다.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고 오직 그 형태만을 바꿀 뿐입니다.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방출된 상상할 수 없는 진공 에너지는 시공간을 가득 채운 물질적 실체, 즉 오늘날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모든 전자와 빛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빅뱅은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우주가 창조된 초자연적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에너지를 품고 있던 초기 진공이 안정된 상태로 낮아지며 에너지를 쏟아낸 거대하고 정교한 물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는 마침내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와 수소, 그리고 저 멀리 떠다니는 거대한 항성들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 이서 이르 태초에 불안정했던 가짜 진공이 남긴 가장 찬란한 유산인 셈입니다. 이 유산이 지금까지도 은하의 회전과 별들의 고요한 붕괴 속에서 서서히 맥박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짜 진공과 물리 법칙들은 대체 언제부터 그곳에 존재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공간의 개념을 다시금 되짚어야 합니다. 시간은 공간과 독립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공간이 탄생하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빅뱅이라면 유곤이 주고 기밀을 할리 발리시고 이절이 흔해져 윤리적 실체입니다. 즉,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어유 자체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흐름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 물리적 설정을 북극점의 역설로 설명했습니다. 지구의 가장 북쪽 끝인 북극점에 서서 더 북쪽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북극점에서는 오직 남쪽만 존재할 뿐, 더 북쪽이라는 개념은 지리학적으로 아예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빅뱅 이전의 시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시공간의 시작점에 도달하면 시간의 방향성 자체가 무너지므로 빅뱅 이전이라는 시간의 좌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엔만은 그의 혁신적인 경로적분 기법을 통해 우주의 역사를 단 하나의 선이 아닌 가능한 모든 경로들의 합으로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초기 우주는 특정한 하나의 시작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시공간들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방통행시, 시간의 개념이 무너져 내립니다. 시간은 뒤로 흐를 수도 있으며 가상의 시간 영역 속에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우주로 갈수록 시간 차원이 허수 시간으로 변하여 결국 공간과 구별할 수 없는 온전한 차원의 구 형태를 띠게 된다는 가설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남극점을 찾아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남극점에 도달하지만 그 밑바닥에 표적한 낭떠러지나 경계선이 없는 것처럼 우주의 시작점 역시 물리적인 경계가 없이 매끄럽게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의 차원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공간의 일부로 동결되어 있었을 뿐이며 그 안에는 여전히 양자역학의 법칙들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저가리 차원이 정지한 차원의 경계 안에서 물리적 법칙들은 이미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그 설계도에 따라 우주가 기지개를 켜며 깨어난 것입니다. 이 동결된 시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던 에너지가 마침내 실시간의 세계로 흘러넘치며 차원과 물질이 약동하는 활기찬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 역사에서 이 경이로운 사건이 오직 단 한 번만 일어났다고 볼할 수 있을까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철저하게 확률에 의해 지배됩니다. 물리학자들이 초기 우주의 팽창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세밀하게 역산했을 때 매우 충격적인 결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진공이 진짜 진공으로 붕괴하는 상전이 과정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 동시에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는 진공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 우리 우주와 같은 안정적인 공간을 탄생시키는 반면 그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공간에서는 여전히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빛보다 빠른 대팽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불 위에 올려놓은 거대한 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끓으면서 솥 곳곳에서 독립적인 기포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이 기포 하나하나가 바로 대팽창 단계를 거쳐 탄생한 독립적인 개별 우주입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우주는 사실 마르지 않는 양자 진공의 거대한 가마솥 안에서 우연히 솟아오른 무수한 기포들 중 단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거대하고 기묘한 가설을 영원한 인플레이션 가설, 오진비아 혹은 다중 우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내다보아도 볼 수 없는 우리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짜 진공들이 끊임없이 붕괴하며 새로운 빅뱅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중우주론은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오만한 전제를 무참히 되부릅니다. 우리가 빅뱅 이전이라고 불렀던 그 아득한 어둠은 실상은 수없이 많은 우주적 기포들을 잉태하고 뿜어내고 있던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곳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으며 영원히 멈추지 않는 창조의 요람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우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멀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우주는 자신만의 고유한 빛과 물질의 법칙을 품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우주적 그물망 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거품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기곡의 팽호 권저입니다. 한편으로는 되없이 웅장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늘을 보며 마주하는 수많은 별빛조차 사실은 이 끝없는 다중우주의 작은 파편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가진 가장 거대한 한계이자 현대 물리학의 성배라 불리는 특이점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대담한 가설을 이 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우주를 거꾸로 되감으면 시간의 태초로 갈수록 모든 물질과 공간은 단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부피가 0이 되는 이 기하학적 이즘에서는 우주의 모든 질량이 집중되므로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로 치솟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뱅의 시작점인 특이점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무한대라는 값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정식이 작동을 멈추었음을 고백하는 사망 진단서와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혁명적인 우주론이 바로 루프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기본 요소인 공간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뒤엎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간을 매끄럽고 연속적인 배경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간을 반으로 쪼개고 또 쪼개도 무한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공간 역시 물질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의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최소 단위를 구성하는 한계의 척도가 바로 플랑크 길이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세한 플랑크 길이 이하의 공간은 물리적으로 아예 정의조차 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공간은 연속적인 도화지가 아니라 미세한 양자 플록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거대한 사슬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의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주의 시작에 어떤 혁명을 불러올까요? 다시 필름을 거꾸로 감아 우주를 아득히 압축해 봅시다.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다가 결국 이 플랑크 길이 영역의 최소 단위 블록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극한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아무리 무지막지하게 내리눌러도 공간 자체가 더 이상 압축되지 않고 버티는 거대한 양자역학적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스프링을 끝까지 짓누르면 어느 순간 팽팽한 반발력이 생기다 결국 반대 방향으로 팡 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압축되던 우주는 이 서거에 걸은 늪지 이 서해로 무너져 내리는 대신 엄청난 기세로 다시 부풀어 오르며 튕겨나가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거대한 물리적 반등 사건을 빅뱅이 아닌 빅바운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 우주의 탄생은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가 존재하기 바로 직전 또 다른 거대한 우주가 스스로의 질량을 이기지 못하고 수축하며 무너지다가 공간의 최소 단위 장벽에 부딪혀 다시 사방으로 튕겨나간 대반전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이라 믿었던 곳에서 실은 끝없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우주의 거대한 순환 경로의 일부분을 목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전의 우주가 무너질 때 남겼던 거대한 흔적들과 검게 그을린 중력의 파동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 밤하늘의 우주 배경 복사 속에 희미한 점들로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수축과 팽창이라는 거대한 심장 박동을 가진 살아있는 우주 속에 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시작과 반전의 드라마는 이제 필연적으로 가장 쓸쓸하고도 기이한 우주의 마지막 시나리오로 우리를 다 이끕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한한 시간이 흘러 수조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측면다 드리모드를 서로 아득히 멀어질 것이며 밤하늘의 모든 빛은 하나둘씩 차갑게 꺼져갈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거대한 블랙홀들마저 스티븐 호킹이 밝혀낸 호킹 복사에 의해 아주 천천히 증발하여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침묵 속에 남게 되는 것은 오직 질량이 없는 고요한 빛의 입자인 광자와 아주 미세한 중력파들 뿐입니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열적 죽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로저 펠로즈는 이 황량한 종말의 순간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광자들은 빛의 속도로만 이동합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존재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정지합니다. 또한 질량이 외어 헐러이시넌스 공간에는 크기나 융권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척도 역시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물리적으로 크다거나 작다는 개념을 정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펠로즈는 수학적으로 매우 경이로운 등가 법칙을 제시합니다. 크기를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하고 무한히 거대해진 정발의 우주는 역설적으로 크기라는 척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빅뱅 직전에 무한히 작았던 극소의 한 점과 완벽하게 구별이 불가능해집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균일해진 종말의 순간이 물리 법칙의 수학적 변환을 거쳐 고스란히 새로운 또 다른 우주를 탄생시키는 거대한 빅뱅의 불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탄생을 낳고 영원한 차가움이 뜨거운 시공간의 시작점으로 부활하는 이 순환 속에서 빅뱅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구는 어쩌면 수많은 생명의 탄생과 별들의 폭발을 겪고 차갑게 식어 사라진 이전 세대 우주가 남겨놓은 마지막 흔적들이었을지도 이건 모릅니다. 끝없는 순환의 고리 속에서 우주는 자신의 기억을 깨끗하게 비운 채 매번 새로운 도화지 위에서 처음인 것처럼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어쩌면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위대한 발견의 순간마저도 수없이 많은 우주적 세대 이전에 이미 한 번씩은 연주되었던 반복되는 멜로디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수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우리 인류의 짧은 역사 역시 그 회전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꽃 속에서 이토록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읽어내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마침내 태초의 진공 에너지가 품고 있던 설계도에까지 다다랐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 법칙들의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때 자연은 우리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함은 결코 퇴색하지 식매에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숫자로 정의될 때 우리는 그 아득한 시간 앞에서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138억 년이라는 시간마저도 태초의 가짜 진공이 붕괴하며 흘려보낸 찰나의 흔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시간의 포로가 되는 것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빅뱅 이전의 공간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양자 거품들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을 타고 흐르는 철분과 여러분이 들이쉬고 내쉬는 질소와 산소의 미세한 원자핵들은 모두 태초의 그 찬란하고 격렬했던 불꽃 속에서 재련되고 만들어진 잔재들입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이 들끓던 진공이 오랜 순환을 거쳐 만들어낸 양자 역학적 결과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내기 위해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는 행위와 다르지. 이시화이티로 이 안치리 무릎 회시 슈화이티로 갑니다. 이무이치리디 가미데 그 코메델 미어 의요 하이미지디 슈화이티로 인류가 물리학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돋보기를 들고 진공을 확대하고 우주의 배경막을 찍고 들어가 가상 입자들의 춤 사이를 목격할 때 그것은 우주가 인간의 눈을 빌려 마침내 지가지 신을 잔잔히 들여다보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시각의 변화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소한 걱정들과 무거운 번뇌들은 우주의 아득한 척도 안에서 고요히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먼지보다 작고 찰나보다 짧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 위대한 우주의 순환 속에서 온전한 한 축을 담당하며 태초의 불꽃을 품고 이 모순 등각 고분이 차로 위럼리다 슝봄 발인한드진 마이 이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지적 해방감이야말로 리처드 파인만과 같은 수많은 천재 물리학자들이 일생 동안 차가운 연구실에서 방정식과 씨름하며 끝내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의 지향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인류의 상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빅뱅 이전의 절대적인 무라는 거대한 믿음과 마주해 이를 철저하게 깨뜨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차갑고 어두운 도화지는 실상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부단히 연주해내는 가상 입자들의 치열한 여동으로 들끓는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끝이라 믿었던 곳은 또 다른 반전의 시작점인 빅 바운스였으며 무한히 고요해진 종말의 어둠은 다음 세대의 빅뱅을 이끌기 위해 조용히 웅크린 태초의 요람이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반은 물리적 지식을 채워나가는 기쁨에 대해 언제나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이 틀린 답을 믿고 안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흥미진진하다고 역설하곤 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은 여전히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 찬 미개척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연은 우리의 거친 직관적 언어가 규정해놓은 없음과 있음의 얄팍한 경계선 위에서 한가롭게 멈춰 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공조차 우리 우주 전체를 창조해내고도 저먼 방에 찬란하고 풍요로운 가능성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오직 시금직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방 안의 고요한 빈 공간을 다시 한번 가만히 깊은 통찰을 담아 바라봐 주십시오. 그 텅 빈 공간 속에서는 지금도 기묘한 양자 거품들이 쉴 새 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우주적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라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우주적 존재를 있게 만든 원초적인 물리 법칙들의 살아 숨깁니다. 쉬는 진짜 모습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과 기묘함에 매료되는 첫걸음이야말로 파인만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했던 위대한 과학의 진짜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장엄한 시간과 우주의 미스테리를 다룬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혀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주 새롭고 깊이 있는 물리적 통찰로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는 우주 이론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우주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 숨쉬는 본인의 가치를 깊이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더 많은 우주의 비밀을 재고심 담은 화면 아래에 있는 채널 링크를 클릭해 구독을 누르고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우주의 미스터리를 들고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